여러분, 혹시 새해 첫날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해 운수는 다 챙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년 1년, 아니 앞으로 10년의 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2026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은 예사로운 해가 아닙니다. 무려 60년 만에 돌아오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하늘의 불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뜨거운 기운이 온 세상을 뒤덮는 해입니다. 이 거대한 불의 기운은 잘만 다루면 내 재산을 몇 배로 불려주는 활화산이 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2025년의 마지막 며칠을 황금 같은 기회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연말 동안 딱 하루라도 챙겨 드시면 묵은 부족은 칼로 자르듯 끊어내고 새해의 거대한 금전운을 담을 그릇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비법 음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시기에 잘못 먹으면 들어오던 복도 발로 차버리는 격이 되는 금기 음식 2가지도 짚어드릴 테니 부디 한순간의 실수로 대운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특히 2026년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는 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은 준비하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2026년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매년 새해가 되어도 삶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느끼실까요? 올해는 정말 잘 살아봐야지 다짐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작년과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 이유는 바로 묵은 기운의 관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낡은 파일과 찌꺼기들이 가득 쌓여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겪었던 금전적인 손실, 마음의 상처, 사람에게 받은 서운함, 잘 풀리지 않았던 일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은 그냥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과 집안 곳곳에 기운의 찌꺼기로 남아서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운을 좋게 하려고 비싼 물건을 샀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안과 내 공간이 묵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새해 돈을 벌어도 예전의 빚을 메꾸느라 사라지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묵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년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새로운 것을 얻기 전에 반드시 낡은 것을 버리는 비움의 과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비움의 지혜를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우리 몸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닙니다. 땅과 하늘의 기운을 품은 에너지 그 자체이며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나의 피와 살이 되고 궁극적으로 나의 운명을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재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어떤 마음으로 언제 먹느냐에 따라 나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비움의 원리를 통해 2025년의 모든 애군을 소멸시키고 2026년의 거대한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3가지 비법 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묵은 기운을 한 방에 비워내는 비밀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지난 1년간의 가난과 근심을 한 방에 해결할 비책이 숨어 있습니다. 12월 30일이나 31일 저녁, 다른 비싼 음식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바로 잡곡밥입니다. 아니, 이 귀한 연말에 무슨 잡곡밥입니까? 하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잡곡밥에 우리 조상들의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풍수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해 묵은 곡식은 절대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쌀도 구석에 조금씩 남아있는 묵은 쌀, 잡곡통에 오래 있던 곡식들. 이것들은 단순히 오래된 식재료가 아닙니다. 바로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묵은 빚, 풀리지 않던 걱정거리, 가슴 아팠던 기억들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저녁, 이 모든 남은 곡식들을 한데 모아 푸짐하게 잡곡밥을 지어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내년으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이 모든 묵은 애군들을 내 위장 속에서 뜨겁게 소화시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강력하고도 신성한 액막이 의식인 것입니다. 잡곡밥을 먹는 순간 여러분은 지난 1년의 불운을 문자 그대로 먹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비움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잡곡밥에 들어가는 곡식의 색깔을 유심히 보세요. 검은 콩은 지혜와 건강운을, 붉은 팥은 애군 제거를, 노란 졸은 재물운을, 흰 쌀은 새로운 시작을, 갈색 현미는 땅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5가지 색깔은 우주 만물의 조화를 이루는 오방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극도로 강한 붉은 말의 해입니다. 이 활화산 같은 기운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기운을 내 돈으로 만들려면 이처럼 모든 기운을 아우르는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잡곡밥 한 그릇은 다가올 해에 필요한 모든 기운을 미리 내 몸에 채워 넣어 균형을 잡아주는 최고의 예방주사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비법 하나 더. 잡곡밥에 꼭 밤이나 대추를 함께 넣으세요.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밤의 기운이 나의 근본을 튼튼하게 붙들어주고 붉은 대추는 풍수에서 재물을 의미하며 막힌 것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할머니 한 분은 30년 넘게 매년 연말에 이 잡곡밥을 드셨는데 평생 돈 걱정 없이 사셨고 자녀들도 모두 잘 됐다고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 비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입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잡곡밥을 먹으면서 다 함께 외쳐보세요. 올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가난과 걱정, 병만은 이 밥과 함께 모두 사라졌다. 그 즐거운 외침이 여러분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운명의 물기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잡곡밥으로 묵은 기운들을 한데 모아 소화시켰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보다 정교하고 날카로운 비움의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영상은 그냥 스쳐 지나갈 영상은 아닙니다. 연말에 그대로 따라 하실 분들은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세요. 나중에 다시 찾기 정말 쉽습니다. 두 번째 비법, 악연을 칼로 자르듯 끊어내는 비밀입니다. 바로 연말에 무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무나물이요?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하실 수 있지만 이 무나물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무는 풍수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흰색 채소인 무는 막힌 것을 뚫고 엉킨 것을 풀고 더러운 것을 정화하는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의 맵고 시원한 성질은 체내에 쌓인 탁한 기운과 독소를 빠르게 배출시키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한의학에서도 무는 소화를 돕고 위로 치솟은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답답함, 풀리지 않던 문제들은 모두 올라간 기운입니다. 이 기운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해의 좋은 운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는 반드시 무나물이나 무국을 드시길 권합니다. 물을 썰 때 끊어내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썰어보세요. 지긋지긋했던 빚의 고리가 끊어졌다. 나를 괴롭히던 통증이 끊어졌다. 상처만 주던 그 사람과의 악연도 이제 완전히 끝났다. 물을 칼로 썰어내는 그 행위 자체가 악연을 끊어내는 주술적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먹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있던 나쁜 인연과 불운을 부드럽게 녹여서 소화시켜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나물을 만들 때는 반드시 참기름을 넉넉히 넣으세요. 기름은 풍수에서 윤활유와 같습니다. 막혔던 재물의 통로를 미끄럽게 만들어 돈이 술술 잘 흐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무의 정화 기운에 참기름의 윤활 기운이 더해지면 2026년 재물의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끊어내고 싶은 묵은 걱정이나 인연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나는 2025년에 이것을 끊어냅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보세요. 글로 적는 순간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텅 비고 깨끗해진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맑고 깨끗해진 나의 운명의 그릇에 넘치도록 복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 비법, 복을 가득 채우고 단단히 잠그는 비밀입니다. 바로 연말에 호박죽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박의 모양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둥글고 노란 호박은 옛날부터 황금 덩어리, 금괴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새해 첫날에 호박죽을 먹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내 몸 안으로 황금 기운을 직접 채워넣는 것과 같은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호박죽의 끈적끈적한 농도를 주목하세요. 이 찰진 성질이 바로 재물을 붙잡는 힘입니다. 물처럼 흐르는 묽은 죽이 아니라 숟가락을 세워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되직하게 쏜 호박죽. 이것이 바로 들어온 재물을 꽉 붙잡아 놓치지 않게 하는 풍수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호박죽 안에 들어가는 새알심에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새알심을 빚는 행위는 내게 들어올 재물의 씨앗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새알심을 빚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원해 보세요.
이 작은 씨앗 하나가 큰 재물이 되어 돌아온다. 내 통장에 돈이 동글동글 굴러 들어온다. 새알심을 끓는 호박죽에 넣으면 처음에는 가라앉았다가 익으면서 떠오릅니다. 이것은 풍수에서 매우 상서로운 현상입니다. 가라앉았던 운이 서서히 떠오른다. 바닥을 쳤던 재물운이 다시 상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법 하나 더. 호박죽에 꼭 팥을 함께 넣으세요. 붉은 팥은 애군을 막고 귀신을 쫓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에는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자칫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충동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붉은 팥이 이런 과도한 불의 기운을 조절해주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꽉 지켜줍니다. 1월 1일 아침이나 12월 31일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뜨끈한 호박죽을 함께 먹어보세요. 지난밤 애군을 모두 비워낸 깨끗한 몸속으로 황금 같은 복덩이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이 한 숟가락이 10,000원이다. 이 한 그릇이 내 1년 재물운이다 라고 생각하며 드세요. 음식을 먹는 마음가짐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호박죽을 이런 마음으로 드셨더니 새해 들어 예상치 못한 임금이나 보너스를 받았다는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정성이 담긴 음식은 정말로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비우고 끊어내고 채우는 완벽한 3단계 비법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기 음식, 차가운 음식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아이스크림이나 냉면, 찬 음료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풍수에서 12월은 수렴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운이 안으로 모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려는 재물의 기운을 차가운 기운으로 밖으로 밀어내는 꼴이 됩니다. 특히 2026년은 불의 해입니다. 불과 물은 상극입니다. 불의 기운을 받아야 할 시기에 차가운 물의 기운을 넣으면 1년 내내 불과 물이 충돌하는 불안정한 운세를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말에 방심해서 차가운 음식을 먹고 새해 내내 재물운이 불안정했다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한 분은 12월 31일에 냉면을 드셨는데 새해 내내 돈이 들어와도 바로 급하게 나가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해 첫날 차가운 과일 주스를 마셨는데 계획했던 사업이 중간에 자꾸 꼬이고 엎어지는 일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연말만큼은 무조건 따뜻한 음식만 드세요. 따뜻한 차, 따뜻한 국, 따뜻한 밥.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돈도 따뜻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차가운 몸에는 돈도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금기 음식, 묽은 죽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이나 새해에 소화가 잘 된다고 죽을 드십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이 시기에 죽을 먹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과거 쌀이 귀하던 시절, 죽은 부족한 쌀에 물을 많이 부어 양을 억지로 늘려 먹던 가난과 허기의 상징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죽은 알갱이가 모두 풀어져 힘이 없고 흐물흐물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새로운 기운이 힘차게 솟아나야 할 이 결정적인 시기에 죽처럼 힘없고 풀어지는 음식을 먹는 것은 내년 한 해 나의 운세 또한 죽처럼 힘없이 풀어지고
흐려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2026년은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나가야 하는 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하고 알갱이가 살아있는 밥, 쫀득한 떡, 속이 꽉 찬 호박죽처럼 씹는 힘을 기르고 위장에 든든한 기운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의 등에 올라타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기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이라면 이 시기만큼은 소화가 잘 되는 누룽지나 찰밥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한 해 전체의 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며칠,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12월 30일이나 31일, 묵은 곡식을 모아 푸짐하게 지은 잡곡밥으로 지난 한 해의 근심과 걱정을 맛있게 비벼 없애버리십시오. 연말 내내 무나물이나 무국으로 지긋지긋했던 악연과 불운의 고리를 시원하게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새해 아침이나 연말 저녁에는 황금빛 호박죽을 드시며 새해의 복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고 단단히 잠그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10발자국은 앞서서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약속하는 거대한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신 겁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연말에는 차가운 음식과 묽은 죽, 이 두 가지만큼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조심해도 여러분의 재물운은 지켜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셨다가 연말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2026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뜨겁고 강렬한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를, 그리하여 웃음과 풍요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네, 나중에 또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절기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풍수 비법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2026년 재물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2026년에 큰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복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재물이 산처럼 쌓이고 가족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복된 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